안녕하십니까. 오늘 알아볼 종목은 한일어학인데, 제가 아무리 제가 좀 스몰캡 위주의 종목을 영상 올린다지만 이렇게 조그마한 종목, 시총 1,000억 안 되는 종목은 잘 안 올리는데, 이거는 좀 한일어학은 좀 제 개인적인 조건식에 좀 걸린 게 있어가지고,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. 요즘 뭔가 좀 딱히 할 종목이 없어가지고, 뭐 종목이 제 다른 조건식에도 몇 개 걸리긴 하는데, 그런 건 이번 주에 시세를 좀 줬어요. 그래가지고 시세를 안 주면서 올릴만한 종목 하니까 한일화학이 있더라고요. 좀 조건식을 지금 여러 가지를 시험 중이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. 여하튼간에 한일화학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주된 사업은 아연화 사업입니다. 아연의 산화물을 제조 및 판매하는 건데 뭐 그러니까 아연 원료를 해가지고 이제 뭐 산소랑 어떻게 결합을 해서 산화물을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뭐 화장품이라든가 뭐 타이어 같은 고무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원료로 쓰나 봐요. 자세한 거는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화학에 그렇게 지식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뭔가 좀 명쾌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차트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이때보다 그 전에 시세를 줬던 때를 봐가지고 이렇게 선을 그은 건데 뭔가 좀 불명확합니다. 뭔가 좀 깨끗하지가 않아요. 깨끗하지가 깨끗하게 움직임이 깨끗하지가 않은 게 좀 스몰캡의 특징이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보면은 한 이 부근이 좀 저항선인 것 같아요. 현재로서는 이 부근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과거에도 이 부근 직전에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이 부근 올라가자마자 내려오거나 좀 그랬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시세를 7월 8일에 줬는데 이때 샀으면 솔직히 좀 부담되는 가격이었거든요. 근데 조정이 오면서 이제 이 선에 가까워지죠. 그리고 이평선도 있습니다. 20선, 120선, 60선, 이평선도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사는 거는 좀 부담이 없어 보여요. 딱 여기서 반등 신호도 좀 나왔고 여기서 좀 더 가격이 올라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지만은 뭐 지금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황입니다. 그리고 30분 봉을 봐도 좀 지저분해요 뭔가.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현재로서는 이 부분 안 깨고 있습니다. 19,000원 부분 안 깨고 있어요. 한 여기까지 내려오면 손절했다가 더 밑에서 한 이쪽까지 내려오거나 이쪽 가격에서 쯤에서 다시 뭐 반등을 노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. 어지간해서 근데 전 19,000원 안 깰 것 같아요. 이때 7월 8일에 30분 봉상으로 가장 큰 거래량 이때 터졌는데 그 직전이 이때거든요. 이때 시가는 어지간해서 안 깨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갑자기 지수가 뭐 3%가 떨어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면 예 내동은 뭐 별거 없어요. 별 의미 없어 보이고 기술적 분석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좀 딸려요. 그리고 ROE가 좀 이상하거든요. 왜 21.58이라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. 이게 22.18인데 ROE가 이때보다 오히려 좀 낮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좀 희한합니다. 좀 이상하고 유보율은 엄청 높아요. 유보율은 진짜 높더라고요. 이때 이익 많이 나가지고 더 높습니다. 그리고 PBR이 높아요. PBR이 굉장히 높습니다. 이거는 많이 저평가가 자본의 규모에 비해서 많이 저평가가 됐다는 건데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본 대비해서는 괜찮은데 최근에 몇 년간의 이익률은 좀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근데 유볼 높고 주식 수가 300몇 주인가 얼마 안 되거든요. 그래가지고 무증 존버를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. 무증 존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1년이고 2년이고 몇 년이고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제 돈이 많으면 이런 종목 찾아가지고 좀 무증 존버 해보겠는데 좀 애매합니다. 그리고 재무상태표 뭐 별거 없어 별거 없는데 현금성 자산이 100억 정도 줄었거든요. 근데 현금성 자산이 100억 정도 줄면은 뭐 유형 자산이 뭐 투자 부동산이 는다거나 뭔가 그런 좀 투자의 흔적이 있어 보여야 되는데 아니면 뭐 재고 자산이 크게 는다거나 뭐 그런 것도 없어요. 좀 이상하거든요. 좀 이상해가지고 그나마 좀 눈에 띄는 게 단기 법인세 부채가 엄청 크죠. 엄청 줄었죠. 이런 거 보면은
예. 이거 재무상태표에서 근데 이게 줄어든 게 한 70억이잖아요. 그럼 한 30억은 어디 갔는지 이게 30억인가 했는데 예, 이게 30억일 수도 있어요. 기타 유동자산이 늘어나는 거 30억.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해가지고 좀 현금흐름표를 찾아봤거든요. 현금흐름표 찾아보니까 예,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.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취득. 근데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이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법인세 납부. 예, 이게 크네요. 이거 두 개가 좀 큰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저희 차입금은 늘어났고, 예, 차입금은 늘어났고, 뭐 차입금 늘어난 거에 뭐 이런 거 빠져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리고 뭐 전환사채도 없고 딱히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. 재무상태표상 뭐 이익이 좀 잘 났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. 예. 그리고 사업은 이제 아연화, 재활용 플라스틱, 도료 이렇게 하고 있고요. 주된 매출은 아연화에서 나옵니다. 연구개발은 뭐 별 내용이 없어요. 뭐 자외선 차단균 산화아연, 뭐 화장품에 쓰이는 산화아연 개발 중인 것 같고요. 매출의 대부분은 아연화에서 일어납니다. 다른 거 다 합친 것보다 아연화 하나가 더 커요. 수출도 많이 하네요. 210억.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. 그리고 뭐 뉴스를 찾아보면은 뭐 그냥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. 뭐 아연 가격 급등, 뭐 아연 가격 최고치 이때 최고치 경신했는데 전쟁 때문에 더 아연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. 예. 그래가지고 근데 최근에 아연 가격을 찾아보면은 4월에 정점을 찍고 지금은 1월보다 오히려 아연 가격이 떨어졌습니다. 예, 많이 낮아가지고 2분기의 실적이 뭐 어떻게 나도 3분기에 어떨지 3분기엔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. 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과거 기사 보면은 뭐 원자재 관련주 한일화학 나오고 뭐 별 내용 없어요. 별 내용 없고 그래가지고 7월 8일에 좀 왜 올랐나 이거를 좀 제가 찾아보다가 이제 좀 제 블로그 이웃분 중에 이제 주식 상승률 탑 30 해가지고 올려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올려주신 거 보면 이제 실적 개선 때문인 것 같다고 뭐 실적 개선 기대감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이 아닐까 뭐 그런 식으로 올리신 것 같습니다. 뭐 이 한일화학이 정치 테마주로 오세훈 현 서울시장 테마주에 껴있긴 한데 다른 오세훈 테마주가 뭐 오른 게 없거든요. 뭐 오세훈 테마주 하면 이제 뭐 누리플랜, 제일연마 그리고 진양화학, 뭐 진양산업 그리고 뭐 지능기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오르지 않은 거 보면은 그거랑 별개로 오른 겁니다. 한일화학은. 예. 세 줄 요약하자면 뭐 7월 8일에 폭등하고 며칠간 진행된 조정을 보면은 좀 매력적인 가격대가 왔다. 그리고 재무상 딱히 큰 문제는 없고 최근 현금의 형성 자산이 줄어든 건 법인세 납부와 종속기업 투자자산 취득이 원인이다. 아연화 관련 종목이면 이제 아연 가격에 영향을 받고 아연 가격이 정점을 찍을 것과 관련하여 실적은 기대되지만 이게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좀 더 봐야겠다입니다. 예. 그 밖에 이슈나 뭐 테마 같은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. 다만 차트상에는 뭔가 흔적이 있다는 거. 예. 그럼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그럼 이만.